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수술들을 모두 진행하지만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하안검 성형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안검 수술을 어떤 기준으로 디자인하고 왜 리프팅 효과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를 유튜브에서 처음 만나신 분들은 마운자로 위고비 영상 덕분에 저를 처음 보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성형외과 전문이고 적극적으로 성형 수술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제가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수술들을 모두 진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술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하안검 성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안검 수술을 단순히 눈 밑에 처진 피부 잘라내고 지방 숑 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로 튀어나온 지방을 자르고 피부를 잘라내기만 하면 1년 만에 금방 재발해요. 성형외과 의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거든요. 저도 그걸 많이 공부하고 논문 많이 읽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결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안검 성형은 인상을 좋게 바꿔주고 중안면 리프팅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블로그나 과거에 수술해드렸던 분의 소개로 서울에서 송도까지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지인이 하안검을 했는데 눈밑이 평평해지긴 했어. 그런데 인상이 좀 무서워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게 바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예요. 하안검 수술의 목적은 애교를 살리면서 부드럽게 업 타이트닝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제가 하안검 수술을 어떤 기준으로 디자인하고 왜 리프팅 효과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같은 하안검 수술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안검 수술을 할 때 만나는 피부 아래쪽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모든 레이어들을 수술할 때 다 고민해야 돼요. 그걸 모두 다 함께 다뤄야만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겉부분에서부터 보면 하안검은 피부층 그리고 피부 바로 밑에 근육층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층이 나오는데요. 이 지방층은 알륜근이라고 하는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보다 더 깊게 있다고 해서 서브 올비큘라리스 오큘라이 팻 SOOF 수프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알륜근 밑에 있는 지방층이죠. 이 수프 더 깊게는 골막과 골막 위에 뼈가 끝나는 부분에는 안화 경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화 경막 안에는 눈 알을 보호하는 눈밑 지방층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피부나 근육만 늘어진 문제처럼 보여도 층층별로 다 노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만 잘라냈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하면 대부분 불룩한 지방 빼기만 하고 피부를 탱탱하게 잘라서 꼬매는 방식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회복도 빠르고 수술 자국도 깔끔해 보이지만 1년 만에 다시 눈물골이 생기고 지방 주머니가 불룩해집니다. 인상이 좋아지는 하안검 성형을 하기 위한 요즘 방식은 여기 눈물골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 주름이 살짝 자국이 있어요. 조금 더 노화가 진행이 되면 가장자리로도 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골 자체는 꺼져 있을 거예요. 눈물골과 가장자리 그루브 사이에는 눈밑 지방을 담고 있는 주머니의 힘이 약해져서 불룩 나오고 이곳은 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안검 성형을 하면서 지방 재배치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꺼진 부분이 보통 이 골들 3개가 만나는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향해서 가장 많은 볼륨을 이동을 시키고 그 두 번째로 볼륨이 적은 부분이 이 부분 코 날개 부위와 검은 동작 이은 선 정도가 되는데 고기를 두 번째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지방은 여기에 고정을 하게 되죠. 지방 재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수술 과정이고 수프 리프팅은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수프 지방의 위치는 그루브와 이 그루브 사이에 있는 수프 지방이에요. 이 지방도 이렇게 끌어올려 보면 같이 리프팅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걸 당기는 게 약간의 중안면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수프라는 지방을 걸어가지고 가장자리 골막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수프 리프팅을 할 때의 방향도 중요한데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수직으로 올립니다. 수프 리프팅을 가장자리를 향해서 당기면 얼굴이 넓어져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프 표층에 있는 것이 알륜근인데요. 그 알륜근은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이 외양곡에 고정하느냐, 사람의 처짐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적게 처지신 분은 조금 더 위쪽에서 고정하는 거고요. 많이 처진 분들은 조금 더 아래에서 잡아서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애교가 살아나고 눈 밑에 굴곡이 사라지면서 예쁜 동안의 눈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하안검 성형이 어떻게 해야 예뻐지고 애교가 살아나고 어떻게 수술해야 재수술 없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수술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애교를 살리는 겁니다. 일단 애교를 살리는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애교가 왜 노화가 되면 사라지는 건지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는데요. 왼쪽에는 노화가 오기 전에 눈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화가 진행된 눈이 있습니다. 지방이랑 경막도 중요하지만 알륜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알륜근이 얼마나 노화되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륜근을 실제로 해보면 피부 바로 밑에 띠같이 둘러져 있어요. 근육의 섬유가. 털실이 알륜근의 근섬유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석 압정들은 알륜근이 고정되어 있는 지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는 알륜근이 팽팽하게 서로 잡아당겨져 있고 촘촘해요. 이게 촘촘하니까 눈밑 지방 주머니가 불룩 나오는 걸 잡아주는 것도 있고 웃었을 때 애교의 근육은 볼륨 펌핑이 되니까 웃을 때 애교가 살아나고 그 밑은 평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화가 되면 알륜근 근 하나하나가 늘어집니다. 그리고 근 섬유 사이사이도 벌어지게 돼요. 이거 하나하나의 힘도 다 약해지고요. 그래서 웃지 않았을 때 펌핑된 애교가 없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노화가 중간 이상을 넘어가면 웃어도 웃지 않아도 근육 자체 힘이 너무 약해서 애교를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애교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노화의 정도를 또 보기도 하죠. 제 수술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애교 쪽에 알륜근은 보존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보존해야 되고 끌어올리고 싶은 알륜근을 잡아서 위로 올려서 타이트닝 시킵니다. 이렇게 애교 쪽 알륜근을 보존하고 밑에 알륜근을 타이트닝 시키면 애교가 살아나면서 그 밑에는 예쁘게 타이트닝된 하안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포인트가 제 수술의 주력점이고 애교가 살아나서 인상이 좋아지는 하안검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안검 성형은 피부 겉부분을 절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겉부분에 흉이 거의 안 보이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절개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수술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들의 숙제거든요. 일단은 속눈썹이 나는 포인트들을 봐요. 속눈썹들이 나는 포인트에서 3mm 정도 떨어져서 절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개를 필요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의도한 미리수만큼 저는 3mm로 하고 있고 처음에 절개를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평행하게 잘 디자인을 합니다. 수술할 때는 자로 재면서 수술해요. 그런 식으로 포인트들을 쫑쫑쫑쫑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들을 예쁘게 이으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피부 주름에 숨겨줄 수 있는 절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절개를 하면 가장자리에 고정하는 부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수술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개선은 바깥으로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방향으로 꺾이느냐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라인이 가장 절개선이 잘 숨겨질 수 있을까요? 1번으로 수술하잖아요. 빨리 꺾여지면 이게 눈에 상당히 많이 띕니다. 그러면 3번처럼 올리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이 올리면 오히려 윗눈꺼풀과의 간섭이 생기기 시작해요. 눈의 윗눈꺼풀은 위로 당겨지는데 하안검의 절개선이 이 위로 당겨지는 부분에 걸쳐지면 이 부분에서 절개선이 당겨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안 됩니다. 1번도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게 2번 정도에서 꺾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꺾인 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정답은 피부의 주름선에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자리에 자연스럽게 있는 주름이 있어요. 그 주름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름선을 잘 따라가고 제가 얘기했던 2번의 그 높이에서 꺾어가면 흉터가 거의 없는 하안검 성형을 할 수 있으니까요. 흉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되는 건 알겠는데 회복 기간이 얼마나 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실 거예요. 저는 애교를 살리는 하안검 성형을 한다고 했잖아요. 애교를 살리고 그 밑에 있는 알륜근을 당겨서 고정을 하면 붓기가 애교에 모두 몰려서 붓게 돼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애교가 상당히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상태가 늘 지속이 되는 건 아니고 짧게는 한 달, 제가 조금 더 타이트닝을 많이 한 분들 애교의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갖게 됩니다. 그래도 3개월 이내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이 애교를 살리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애교가 두껍고 어떤 사람은 애교가 직후부터 자연스러운 분이 있고 한데요.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안구가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 여부가 직후에 애교살이 얼마나 통통할지 자연스러울지 그거를 결정해요.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분들은 리프팅 고정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곳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교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눈의 처짐이 얼마나 심한가입니다. 많이 처져서 많이 당겨야 되는 분들은 직후에 애교의 붓기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담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조금 걱정돼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주제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하여간에 잘된 하안검은 피곤한 인상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밝고 행복한 인상으로 바뀌어요. 수술이 잘 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건 내 얼굴 구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얼마나 당길지예요. 단순히 피부만 자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불룩하고 어디가 얼마나 꺼져 있고 어디가 어떤 방향으로 처져 있는지를 알고 접근해야 결과가 자연스럽고 그만큼 오래 가는 거예요. 단순히 지방제 배치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얘기 드렸던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하안검 리프팅이 필요한 상황인지 꼭 전문의와 상의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그런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